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휴장 이후 시작되는 첫 번째 경마일이고요, 2월의 마지막 경마일인 28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 이고픈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12월 시작부터 딱 추웠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끝이라 할 수 있는 2월 마지막까지 쌀쌀합니다. 1위 경마는 이제 3월 경마로 시작이 돼요. 춥고 길었던 겨울이 끝이 났습니다. 났고, 자, 이제는 봄 경마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치셨죠? 정말 오랜만에 휴장기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오랜만에 아주 시간 내서 가족들과 좀 보내고 왔습니다. 휴장 이후 첫 번째 경마일이고 아무래도 이제 월말 경마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 주 레이스 빡빡하네요. 토요일 13개 경주, 일요일 10개 경주. 아무래도 이제 그 첫 주의 파행적인 시행 때문에 경주 수가 좀 빠졌습니다. 해서 이제 보정 경주로 시행되다 보니까 토요 경마 경주 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출전두 수는 아주 빡빡합니다. 매경주 14마리 이상의 아주 짱짱한 마표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휴장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레이팅 제도 때문에 매경주별 아주 타이트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제가 이번 주 출마표를 받아들고 느낀 점은 이 레이팅이라는 게 앞으로 정말 많은 변수가 될 수 있겠구나. 레이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레이팅은요, 여러분들께서 쉽게 보시면은 별정을 없애고 전체 레이스를 핸디캡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예전에는 이제 뭐 산지별, 나이별, 뭐 6개월 조건 상금별 다 나눴는데 이걸 싹 다 없애버리고 철저하게 능력제로 레이팅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핸디캡에 부여했던 그걸 그대로 전체 레이스에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외산마, 국산마의 구분을 짓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재미있겠어요. 재미있겠습니다. 자, 휴장전 경마가 재미를 크게 보지 못하고 마무리됐기 때문에 휴장 이후 경마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분명 있죠. 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해서 2월의 마지막 경마일인 28일 토경마, 끝이 좋다면 다 좋다고들 얘기하죠. 다 좋게 만들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경마일인 28일 토경마, 휴장 이후 첫 번째 경마지만 2월 들어 마지막 경마일인 만큼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28일 토경마 아낌없이 쏟아 붓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2월의 마지막 경마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m로 시행되는 궁산 육군 경주로 시행되는 14마리 출주. 제가 개인적으로 작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동등한 조건에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은 기왕이면 딱대가 있는 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서 싸움을 해도 남자들끼리 권투의 체급이 있듯이 기왕이면 덩치 크고 키 크고 이런 애들이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경마 예상에 들어갈 때 혼자 뛰는 게 아니라 12마리, 10마리 막 이렇게 막 부대 끼고 싸우고 막 이렇게 뛰는 경주다 보니까 기왕이면 작은 말보다는 떡대가 있는 말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480kg대 이상, 490kg 정도 돼야
아, 배팅이 좀 되겠구나 라고 느끼는 말들. 10번마 단텔리온. 마체가 굉장히 작은 말입니다. 420kg대. 제가 평상시 좋아하는 유형이 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저는 이번에 10번마 단텔리온을 굉장히 세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작으면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으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마필들이 뒤에서 움직임을 가지면 몸싸움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체력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아예 앞에서 뛰든지 바닥에서 움직이든지. 단텔리온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전개가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단텔리온은 느린 말이 아닙니다. 두 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약간의 느린 전개, 10번 게이트에서 되겠어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느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느린 말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휴장기를 걸치고 조교를 시행하면서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느린 말이 아닌데 더 빨라진 게 바로 단텔리온이에요. 해서 저는 내치권의 8번마 삼정가디온도 데뷔전에 입상을 했고 1번마 대장금도 측정 경주 약간의 이제 그러니까 레이스를 보면 이게 최선이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걸음 자체는 아주 뚜렷하게 올라왔던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0번마 단텔리온이 눈이 많이 가요. 이번에 눈이 세게 갑니다. 해서 저는 1경주 10번마 단텔리온.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전개를 그렸을 때 이 마필의 뒤에서 오는 전개가 아니라 앞에서 가는 전개를 그리세요. 결코 느린 말이 아니라는 거. 이 말씀 꼭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조금 일찍 욕심을 좀 내고 싶어요. 이 레이스는요. 1번마 장비천법부터 시작해서 14번마 파티타임까지. 그러니까 14마리의 출주인데 저는 이 레이스가 이번 주 경마죠. 28일 토 경마와 3월 1일 일요 경마. 전체 레이스의 주력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 주에 출주하는 마필들이 결코 중급 이하의 마필들이 없어요. 중급 이상의 능력마들이 출주하고 있고 더구나 조교를 통해서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은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의 경주에서 보여줬던 전체적인 전력이 좀 애매하다는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여러분들이 출마표를 봤을 때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뚜렷하게 윤곽이 안 쓴다는 얘기죠. 이번 주는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정말 실력이 있어야 이깁니다. 저는 이번 제 2경주 이거 분명히 먹을 게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나 이번 제 2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과정과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이 마필이 어떻게 변하고 이 마필들이 어떻게 변하고 이번 조교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도 급의 조건에 하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진짜 예상과 어떤 이런 쪽에서 접근이 더 필요한 레이스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진짜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진짜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해서 저는 이번 제 2경주를 첫 번째 노림수로 세게 가져갑니다. 확실하게 이번에는 놓고 때릴 마필이 있으니까 잡아놓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휴장기 동안 땀을 이빨 흘렸으니까 결과로서 말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2경주를 금요경마의 첫 번째
노림수로 가져갑니다. 2월 들어서 이 메인이라든가 추천 경주에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거든요. 세게 한 방 찍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6군의 경주예요. 14마리의 출주. 일단 이 레이스에서 가장 주목해줘야 되는 마필은 입상을 거뒀던 2번마 대건이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이제 편성에 얻어 걸린 5번마 지상거탑도 아닙니다. 저는 14번마 킹 어웨드가 가장 눈에 찹니다. 그러니까 보통 휴장 이후의 경마는요, 조교로 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교로 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2월 같은 경우는 경마일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방에서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어야 되는 마필들이 휴장기 조교 때 보입니다. 29조에서 이번 주에 가장 공들였다?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인 마필은 저는 14번마 킹 어웨드다. 월요일, 목요일 이 마필이 조교를 누가 하고 했냐면은 또래라고 아시죠? 또래. 국삼군 마필. 또래라는 마필이라고 병합을 했는데 하루는 내치게, 하루는 외치게, 한 번은 끌어내고, 한 번은 붙여가면서. 그러니까 상위군을 상대로 이런 식의 조교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정 누구를 위한 조교가 아니라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것도 패턴도 앞에서 끌어내는 패턴하고 끌려가는 패턴을 가지고 번갈아서 움직임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둘 다 걸음을 많이 늘렸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걸음이 늘어난 상태라.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파트너로 희생양을 잡고 조교를 했던 게 아니라 두 마필 다 걸음을 늘리겠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국삼군, 상위군 말의 걸음이 더 늘었겠습니까? 아니면 하위군 마필의 걸음이 늘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하위군 마필의 걸음이 더 늘었다는, 그러니까 킹 어웨드가 승부가, 그러니까 그 또래가 승부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둘 다 승부를 하는, 둘 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조교였는데 누가 더 실제에서 효과를 더 볼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이 14번마 킹 어웨드가 더 보인다는 얘기죠. 해서 저는 14번마 킹 어웨드가 외곽 게이트이고 1400이라는 약간 좀 불안감은 있죠. 많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시장 이후의 경마는 결국 어떤 마방에서 어떤 마필을 의지 있게 준비를 하고 나왔냐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약간의 조건의 불리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면 14번마 킹 어웨드가 29조에서만큼은 확실하게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마필이니까 저는 이번 3경주 14번마 킹 어웨드가 제일 강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어... 11번마 클린업 시드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그냥 약간 느낌이 대본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없지 않아요. 6번마 천마성에 기승한 김혜성 기수가 17조 마필을 탔을 때 최근에 입상률을 제가 보니까 60%대. 그러니까 두 마리 타면 한 마리 이상은 무조건 입상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호흡이 좋은 기수인데 데뷔전에서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했고 직전 경주 김혜성 기수가 첫 호흡을 맞췄는데 직전에는 조교를 전혀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교를 아주 강하게 마무리를 가지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12번마 야오 미라클은 데뷔전에서 1000m 그리고 1200, 1300m 두 번 뛰고 이번에 거리를 딱 내렸습니다. 요게 3경주에 출주했던 대거리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두 마필 다 걸음은 상당히 좋아요. 특히나 이 마필이 직전 대비해서는 걸음빨이라고 하죠. 빨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히 외곽이고
직전 경주 바닥을 쳤기 때문에 내용이 없다. 이렇게 그냥 섣부른 판단하기에는 거는 빨이 많이 늘었어요. 해서 저는 6번마 청마성의 연속 입상과 조교 성과도 물론 눈에 차고요. 클럽시드에 대한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12번마 야오 미라클이 손이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런 거 다 떠나서 데뷔전 1000m 뛰고 그 다음에 1200을 뛰고 1300 두 번을 뛰었는데 세 번째 경주에서 1300m 6번 게이트에서 3착을 됐단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 레이스 자체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는 크게 둘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5점 만에 거리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싶고요. 직전 경주 과연 이마필이 진짜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구심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다 한 거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2번마 야호 미라클 최근에 한성열 기수에게 뭔가를 던져줬을 때 어떤 그 목이라고 하지 목? 자기의 목? 뭐 책임감? 이거 어느 정도 믿을만해요. 그래서 저는 12번마 야호 미라클의 최근의 행보, 특히나 이제 삼경주에 대건이하고 버건을 했기 때문에 병합을 했기 때문에 대건이가 조금 승부가 꺾일 경우에는 좀 더 세게 볼 필요 있겠죠. 이런 거 좀 보고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배팅했을 때는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출마표를 딱 받았을 때 그 12번마 히든 인디언이 그 눈에 들어오죠. 왜냐면 지난번에 1200에 나왔을 때도 저는 개거품을 물었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단 마필인데, 근데 이번에 그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더욱 진짜 의지 있게, 이번에 제가 더욱더 의지를 느꼈던 게 뭐냐면 정지현 조교사가 지금 나이가 꽤 있어요. 그 노인네가 휴장기 동안 제일 공들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에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지구력 조교를 계속 내측의 4번마 와인마이커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말이 개판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편성이 약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마필의 전체적으로 그 당시 그 전개라든가 현장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조교 때 어떤 완성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거 엄청 뛴 거예요. 엄청 뛴 겁니다, 이거. 근데 이번에는 다르죠, 분명히. 준비가 다르고 분명히 다릅니다. 9번마 슈퍼보스는 데뷔전부터 제가 개거품 넣었습니다. 조교를 보면 그냥 왔다, 이거는. 근데 그냥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쌍으로 2착도 겨우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조교 때 마필에 대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뭐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뭐야,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차지 않는 느낌 있잖아요. 제 마음에 차지 않는 느낌. 조교 때 자세라든가 이런 거 여전히 좋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이 지난번에 생각보다 보통 이런 맛별 더 뛰긴 합니다. 더 뛰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뛰었다. 물론 뭐 앞에 나갔던 진명라이언에 기승했던 박오른 기수가 독하게 탄 것도 있기는 했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통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는 경주거든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1번 게이트, 내측 게이트 2번마 아르고 임팩트가 내측에서 굉장히 세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조교로 지었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 느낌은 세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 저는 12번마 히든 인디언이 또 외곽이고 부담 중량이 또 늘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좀 아쉬웠던 것은 선행도 아니고 선입도 아닌 어정쩡한 전개를 가지고 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정지은 조교사가 조교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조교했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12번마 히든인디언. 선행이든 선입이든 이제 범현이가 이제 진짜로 이제 알고 타는 말입니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물론 지난번에도 알고 타서 지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요. 지난번에 가서 졌어요. 가서 진 겁니다. 가서 졌는데 또 태웠어요. 뭘 말하는지 알겠죠? 12번마 히든인디언은 한 번 더 물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1번마 아큘러스가 1월달에 출조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엄청 뛰겠다. 큰 마필이 아닌데 이 주행 자세라든가 이런 파이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3군까지는 그냥 가겠다. 게이트가 딱 하고 열리는데 뭐 말할 것도 없었죠. 낙마를 했습니다. 게이트가 열리면서 내사로 붙인 상태에서 이게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냥 기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30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5경주의 히든인디언과 6경주의 1번마 아큘러스가 같은 날이었어요. 1월 24일. 두 마필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방에서 그때 1월 24일, 그러니까 1월 24일 그리고 2월 25일 그 주간이 돈을 벌어들이는 주간이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범현이가 30조 말을 인기맛 3말 필다가 3말 다 풀어졌어요. 다 풀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마필을 그대로 태우고 출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어찌 보면은 돈을 벌고에 안 벌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현이가 기수로서의 그 자존심 뭐 어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마필 다 지가 한 마리는 낙마했었고 한 마리는 승부를 하고 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마필들을 한 달 있다가 그대로 타고 나와요. 저는 두 마필 다 세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경주에 히든인디언이 입상을 했으니까 이거 약하게 봐 이게 아니에요. 전 두 마필 다 세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5경주의 히든인디언도 세게 보고 6경주의 아큘러스도 역시 저는 세게 본다. 이 말씀 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2경주 이후에 두 번째 승부처가 됩니다. 배당판이 아주 춤을 출 거예요, 이거. 연투가 나오고 있는 13번마 여의킹. 그리고 입상마들이죠. 1번마 황룡비상. 아마 좋은 인연도 아마 팔려 나올 거고. 10번마 라이언스타도 연투 마필이고. 근데요, 저는요, 일단 13번마 여의킹은 내용이 없어요. 지난번에 입상은 나왔지만 사실 진짜 억지로 저는 버텼다고 보거든요. 진짜 억지로. 거리가 줄였다. 뚜렷한 추임마가 없다. 연투의 기세를 탔다. 그건 네 생각이고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저는 지난번에도 상대마들이 이렇게 세게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투가 들어오면요, 이제는 상대마들이 진짜 상대마를 보고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직전 경주 마지막에 거의 걸어간 수준이었거든요.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틴다. 못 버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 7경주 10번만 라이언스타도 지난번에 일본 게이트에서의 움직임입니다. 5번마 좋은 인연,
이것도 약점이 드러난 마필이란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경주예요. 먹을 게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제 7경주 돈 좀 만들어 볼까요? 인기마들이 이렇게 버벅대면 돈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13번만 여의킹은 배팅 안 합니다. 완전히 걷어내고요. 10번만 라이언스타도 현장 봐서 이걸 완전히 걷어내느냐 아니면 받치기 정도로 가져가느냐만 판단을 할게요. 두둑하게 힘을 실어서 배팅하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를 금일경마 두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3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10번마 승자완이 국산 마필입니다. 12번마 큐피트 파워. 두 마필 다 전개는 일단 충돌이죠. 14번마 미스탱정은 또 외곽이에요. 1300의 외곽의 전도경이다. 앞으로 뛸 말은 맞기는 한데 일단 매경주 말리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더구나 내치골의 10번, 12번이 굉장히 빠른 마필들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함이 남아있죠. 10번마 승자원이는 원래 이게 국산마 레이스에 나왔으면은 레이팅이 이제 부중도 그렇고 약점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외산마 경주에 나온 것 같습니다. 기세는 타고 있는 느낌인데 쉽지만은 않죠. 이번에 큐피트 파워가 꽤 뛰겠어. 이거는 아직까지 데뷔전밖에 치르지 않은 마필인데 기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드러나 있는 마필들보다는 이런 경주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이렇게 뛰었지만 이렇게 이번엔 뛰어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를 좀 안고 하는 마필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4번마 테담 드래곤, 요게 이제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특히나 뛸 때 보면 이제 앞이 약간 들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으르리가 한번 세게 타면서 마필의 변화는 굉장히 좀 많이 왔어요. 1번마 잉그란 노사가 출주주기가 돌아오면서 전개를 봤을 땐 굉장히 좀 유리함을 갖고 있기는 한데 4번마 테담 드래곤이 무시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빠른 페이스에 말리느냐 말리지 못하느냐, 그거 고민을 좀 해야겠고요. 14번마 미스탱정은 최근에 다 팔렸는데 최근에 레이스를 보면은 좀 빠른 페이스에 말렸다고 해야 되나요?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전개가. 근데도 불구하고 걸음은 의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걸음이 더 나왔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4번마 테담 드래곤이 앞으로는 뛸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10번마 승자완이라든가 12번마 큐피트 파워하고 전개상으로 봤을 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말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유리함을 갖고 있냐? 물론 10번마, 1번마 인니그란 노사도 유리함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14번마 미스탱정이 부담도 늘고 1400m 외곽에서 54라면은 애매하긴 한데 요게 데뷔전 그리고 이전째 그 제철이가 입상할 때 10번 게이트에서 요런 어떤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요거는 재밌다. 입상 시 외곽에서 힘 존나게 쓰고 입상했던 마필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완전히 취입 전개였거든요. 그리고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은 그 전개를 탔을 때 앞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경주고, 그러면 한번 붙어볼만 하죠. 14번마 머스탱정을 한번 이번에 주목하는 마필로 주목해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요 레이스가 장석의 메인 경주입니다. 요 경주에 제가 최근에 메인으로 때렸던 두 마필이 동시에 나옵니다.
저는 이거 출마표를 딱 뜨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별표를 쳐놨어요. 넌 내가 때린다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마필들 중에서 장석이 지난번에 정말 세게 때렸단 말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나옵니다. 특히나 한 마리 같은 경우는 제가 독한 복귀를 통해서 다음에는 하면 용서 없다.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건까지 만들어 놓고 나온 마필이 출주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제 구경주 요게 제가 토요역마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세게 들어가는 경주, 메인 경주다. 이 말씀 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좀 세게 붙을 겁니다. 식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1번마 선스트롱, 11번마 그랑블루, 2번마 센스카이. 센스카이는 지난번에 꺾이긴 했지만 어차피 연투마였고 일단은 11번마 그랑블루가 나옴으로써 이 레이스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일단 내측에 2번마 센스카이, 2번마 선스트롱, 11번마 그랑브루는 전개 충돌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세 마필이 뭐 바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 마필이 싸우면서 들어갈 일도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 하나 똥을 밟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딱 한 놈 조집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6번마 천하대세. 요 한 놈만 조질게요. 6번마 천하대세. 그러니까 이 6번마 천하대세 같은 말은 아무 때나 배팅하는 말 아니죠. 정말 제가 이 식경주는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려놓고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최종 마번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다양한 전개를 그려봤어요. 다양한 전개를. 그리고 출주마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이미지를 싹 다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딱 한 마리만 보이더라고요. 6번마 천하대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43조 직구석이 어떻게 승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전체 레이스의 이미지에서 살아남는 말은 6번마 천하대세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싹 한번 밀어드리면서 식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3군의 경주입니다. 요 레이스가 아차면요 배당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6번마 오레이즈 위너 3연투입니다. 이 마필은 태생적으로 내사의 약점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물론 내사를 갖고 있는 마필들은 선행을 나가면 더 뜁니다. 왜냐면은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근데 내사마들의 약점은 어디서 드러난다면은 중거리입니다. 거리가 2번 있는 경주. 내사를 가지지 못한 마필들에 비해서 체력 소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1400을 뛰었을 때 경주력과 1700 이상을 뛰었을 때 경주력은 완전히 달라요. 해서 저는 6번마 오레이즈 위너가 연투가 나오지만 걷어낸다. 이거를 의심해라. 무조건 의심해라. 아마 제 기억에 오레이즈 위너는 제가 독한 복귀를 통해서 차기 경주 거품마로 아마 지목해 드렸을 거예요. 그 조건에 걸렸습니다. 해서 저는 6번마 오레이즈 위너는 걷어내라. 요거는 싹 깨끗하게 한번 걷어내고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 들어갑니다. 2000m 1등급 경주예요. 1군 경주입니다. 국산마가 2번마 마이데이, 9번마 빅토리, 7번마 루비켄터, 5번마 스트롱로드, 외곽의 라스트 무대, 강자, 와,
근데 이 레이스는 국산마보다는 외산마가 좀 더 강해 보입니다. 러시포스가 시험철 기수의 연속 기승이거든요. 요게 작년 10월 달에 김옥성 기수가 기승해서 인기도 꼴찌였을 때 제가 놓고 때렸습니다. 해서 아주 큰 배당을 시원하게 잡았던 마필이 러시포스. 직전에 시험철 기수가 첫 기승에서 까고 나왔습니다. 중간에. 연속 기승에 앞에서 움직임을 가진 마필들이 강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이 레이스가. 스트롱로드 정도가 앞에 갈 정도의 마필로 지목이 된다면 이거는 러시포스가 쉽게 갈 수 있어요. 신영철 기수가 단순히 연속 기승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교까지도 연속 조교를 하고 나오는 상태에서 이 정도 급의 경주 1800m가 아니라 2000m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를 해줄 경주가 있는 게 바로 이번 12경주의 11번마 러시포스. 물론 컬린업 천하가 1군에 올라와서 보여주는 경주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자, 근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컬린업 천하는 힘을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57 다르죠. 52, 53과 57의 경주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2군 때 56까지 달았죠. 그건 2군 얘기고, 더구나 1800, 1900 얘기고, 이거는 2000m 1군 경주예요. 1등급 경주입니다. 그래서 57의 클린업 천하가 장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부담 중량이라면 전 11번만 러시포스가 이번에는 무조건 주목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 들어갑니다. 1400m 2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요 레이스가 마지막 경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현장에서 그 12경주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러시포스는 제가 작년 10월 달에 때릴 때 딱 한 가지였어요. 현장 컨디션.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러시포스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12, 13주에 때리는데 일단은 13경주를 때리는 거로 잡아놓을게요. 이 13경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국산마와 외산마가 지금 재밌게 붙은 경주인데 파워시티가 지금 연투입니다. 한마디로 거기까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파워시티를 걷어낼 수 있다면 먹을 게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거 그냥 장석하고 한번 묻어가는 겁니다. 이번 13경주를 토이역마의 마지막 승부처 2월의 마지막 승부처로 선정을 하면서 파워시티는 걷어냅니다. 요건 걷어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모든 경주를 마무리해 봤습니다. 의외로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경마일입니다. 해볼만 하고요. 붙어볼만 하고요. 끝만 좋다면 여러분의 기대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다 담고 제가 가겠습니다. 28일 토이역마 편하게 오세요. 무겁게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1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